파트 6 배색입니다. 챕터 1은 색채 계획과 배색 조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섹션 1은 색채 계획에 관한 내용입니다. 색채 계획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두셔야 되겠는데요. 색채 계획이란 웹사이트의 목적과 용도에 맞는 용도를 기반으로 해서 색상을 체계적으로 선정하고 기능적이고 심미적인 배색을 하는 것을 하는 그런 계획을 의미합니다. 색채 계획서를 작성할 수가 있는데요. 색채 계획서란 디자인 과정에서 색채의 선정과 조합을 체계적으로 계획하는 문서를 의미합니다. 색채 계획서는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목표를 정의하고 또 색채에 대한 정보들을 수집을 합니다. 색채 컨셉을 설정을 하고요. 배색 기법들을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시각적인 효과를 최적화를 하게 되는데요. 선택한 색상의 시각적 효과를 검토를 하고 조정을 하는 그런 과정들이 바로 이 최적화의 과정입니다. 그리고 나서 색채 계획서를 작성을 합니다. 모든 내용들을 종합해서 색채 계획서들을 작성을 해내게 되고요. 또 색채 계획서를 검토를 하고 피드백하고 또 클라이언트들이 원하는 색으로 되었는지 또 팀원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계획한 색채로 이루어졌는지 이런 피드백들을 받고 수정하는 과정들을 거칩니다.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색채 계획서를 완성해서 제출을 하게 됩니다. 섹션 2는 주조색, 보조색, 강조색입니다. 주조색이라는 것은 웹사이트 디자인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색상을 의미합니다. 웹사이트 전체에서 70에서 75% 정도를 차지하는 가장 주목받는 색상인데요. 이 주조색은 웹사이트의 로고나 배경, 메뉴, 주요 메뉴, 그리고 버튼 이런 곳에 사용이 됩니다. 보조색이라는 것은 웹사이트 전체에서 20에서 25% 정도를 차지하는 것인데요. 주조색을 보완해서 디자인의 조화와 균형을 이루게 하는 색을 의미합니다. 보통 주 메뉴를 주조색으로 사용했다면 보조색은 서브 메뉴에 사용을 합니다. 서브 메뉴나 서브 버튼, 링크 아이콘 이런 세부적인 부분에 사용하는 것이 바로 보조색입니다. 그리고 강조색이 있습니다. 강조색이라는 것은 웹사이트 전체에서 5에서 10% 정도를 차지하는 것인데요. 중요한 요소를 강조하기 위해서 간혹 사용하는 그런 포인트 색상을 의미를 합니다. 주조색이나 보조색과 비교해서 색상이나 명도 채도를 대비적으로 사용할 때, 그럴 때 강조색을 사용을 합니다. 섹션 3는 색채 조화와 색채 조화론입니다. 색채 조화라는 것은 색이 여러 색상이 조화롭게 어울리는 것, 그것을 색채 조화라고 합니다. 먼저 색채라는 것은 색의 속성을 의미하는데요. 색상이 주는 감정적이고 심리적인 그런 의미를 포함하는 것이 바로 색채입니다. 그런 색채들을 그런 다양한 속성을 가지고 있는 색채들을 잘 어울리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색채 조화입니다. 이 색채 조화는 배색의 방식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지게 됩니다. 색채 조화의 종류인데요. 첫 번째는 유사색 조화가 있습니다. 유사색이라는 것은 비슷한 색상들을 조화를 시키는 걸 말하는데요. 이것을 색상환으로 따지면 색상환에서 서로 인접한 색상들을 조합하는 배색을 의미를 합니다. 이렇게 유사색을 조화를 시키게 되면 자연스럽고 부드러운 전환을 제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각적으로 편안한 느낌을 주게 됩니다. 든 간격의 삼색 조화라는 것도 있는데요. 색상황에서 말 그대로 같은 간격으로 떨어진 세 개의 색상을 선택해서 배색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조금 더 생동감과 다채로움을 줄 때 등 간격 삼색 조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유사색 조화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보색 조화 중요합니다. 보색 조화라는 것은 색상환에서 반대편 색상 간의 배색을 의미를 하게 됩니다. 이 보색 조화를 하게 되면 강하고 다이나믹한 그런 디자인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근접 보색이라는 것은 색상환에서 보색의 인접 색상들과 조합하는 배색을 의미를 합니다.
또 톤온톤 조화라는 것도 있습니다. 톤온톤이라는 것은 같은 색상에서 명도와 채도만 다르게 해서 다양한 톤으로 하는 배색을 의미를 하는데요. 이렇게 톤온톤 조화를 했을 경우에는 색상 간의 충돌이 없이 자연스럽고 심플한 디자인을 가능하게 합니다. 또 명도에 따른 조화도 있습니다. 하나의 색상을 여러 단계의 명도로 배색할 때 나타내는 조화이고요. 단계의 조화라고도 합니다. 주조색의 조화도 있습니다. 자연의 색상 중에서 여러 색 중에서 한 가지 색이 주된 색상을 이루면서 동시에 면적 대비로 이루어지는 조화를 의미를 합니다. 이것은 일출이나 일몰 때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일몰의 장면에서 이렇게 산이 있고 뭐 해변이 있다고 하면 주로 이 일몰을 할 때 노을이 질 때 붉은색에서 주황색 이렇게 주조색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색상들이 있죠. 그리고 이 하늘에 비치는 노을의 색상이 바다에도 똑같이 색상이 비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어느 한 가지 색상이 주된 색상을 이루게 되면서 주조색의 조화를 이루게 됩니다. 색채 조화론 중에서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바로 저드의 색채 조화론인데요. 미국의 색채학자인 저드가 제시한 이론입니다. 미국의 이 색채 조화론을 제시한 저드는 이렇게 조화의 원리를 정했는데요. 첫 번째는 질서의 원리, 두 번째 유사의 원리, 세 번째는 동류의 원리 또는 친근감의 원리라고 하고요. 네 번째는 명료성,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비모호성의 원리라고 합니다. 질서의 원리라는 것은 색상을 조화를 시킬 때 규칙을 가지고 선택해서 배색을 하게 되면 그럴 때 색상들이 조화를 이루게 된다라는 원리입니다. 이것은 색 공간에서 등 간격과 같이 일정한 법칙에 따라서 선택해서 배색하면 조화를 이루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사의 원리라는 것은 공통성이 있거나 유사성이 있는 색들을 배색할 때 자연스럽게 조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유사의 원리를 사용을 할 때는 어떤 식으로 사용하게 되냐면요. 색의 3속성인 색상, 명도, 채도 이 차이들이 적은 색상의 배색을 이 적은 색상을 이용할 때 시각적으로 조화를 이루게 되는 그런 현상이 바로 유사의 원리입니다. 친근감의 원리가 있는데요. 이것은 친숙한 조합이나 자연 환경에 나타난 익숙한 색의 조합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될 때 자연스럽게 조화가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명료성의 원리라는 것은 색의 속성의 차이, 또 색이 가진 면적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색상의 관계가 모호함이 없이 명료하게 배색될 때에 조화를 이룬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대비의 원리가 있습니다. 이 대비 원리는 모호함 없이 반대 관계에 있거나 보색 관계에 있는 색도 그러한 색들도 조화를 이룬다는 원리를 의미합니다. 뚜렷한 대비에서는 주목성과 명식성이 나타나게 됩니다. 슈브렐의 색채 조화론도 종종 시험에 나오게 되는데요. 프랑스 화학자 슈브렐이 만든 그런 색채 조화 원리를 의미합니다. 이 슈브렐은 직물의 원리에서 날실과 시실을 통해서 색채 조화가 일어난다라는 그런 법칙을 발견하게 됐는데요. 이 슈브렐이 주장한 색채 조화론의 원리는 동시 대비의 원리가 있습니다. 두 색상이 서로 병치되었을 때 색상들이 서로 영향을 미쳐서 조화를 이루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직물을 보면 이렇게 날실이 있고 시실이 있고 이렇게 격자를 이루면서 서로 교차되면서 직물을 이루게 되는데요. 이러한 교차가 하나의 조화를 이루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슈브렐의 조화론 중에 이 원리 중에 도미넌트 컬러라는 것이 있습니다. 전체를 주도하는 색, 이것을 도미넌트 컬러라고 하는데요. 그것이 존재하게 될 때 전체적인 조화가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세퍼레이션 컬러라는 것이 있습니다. 두 색상이 부조화를 일으킬 때는 그 사이에 흰색이나 검은색 이런 무채색을 분리색으로 넣어주면 자연스럽게 조화가 되더라라는 원리를 의미합니다. 또 보색 배색의 조화가 있습니다. 반대되는 색상에 의해서 두 색상의 대비 조화가 더 잘 이루어진다는 원리입니다. 섹션 4는 배색 조합입니다.
배색 조합이란 색을 목적에 맞게 표현하기 위해서 주변의 색을 고려해서 조화롭게 배치하는 것을 의미를 하는데요. 간단하게 이것은 그냥 배색이라고도 합니다. 이 배색이라는 것은 시각적인 어떤 신비성 이런 것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활용되는 것인데요. 이 배색을 할 때 고려해야 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배색의 목적, 그리고 색을 사용하는 목적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배색을 해야 합니다. 또 색상 수를 적게 하는 것이 좋고요. 색의 대비들을 고려해서 색을 선택을 합니다. 또 배색을 할 때는 주조색을 먼저 정한 후 보조색이나 강조색 등과 같은 나머지 색을 배색을 합니다. 또 색의 색상이나 명도, 채도를 생각하면서 배색을 해야 합니다. 색이 가진 감정적인 효과나 지각적 효과들이 있는데요. 이것들을 고려를 하면서 배색을 해야 하고요. 색이 사용되는 면적이나 비례, 또 색들의 대비 효과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서 배색을 해야 합니다. 또 배색 조합을 할 때는 동일한 색상, 그리고 유사한 색상, 반대 색상, 유채색, 무채색 이런 것들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문 스펜서의 조견표를 활용하는 예시입니다. 이 배색 조합 중에서 동일 색상의 배색이 있는데요. 동일 색상을 배색했을 때의 효과는 명도 또는 차이의 배색을 주게 되면 단조롭고 편안한 느낌을 주게 됩니다. 유사 색상을 배색시킬 때에는 따뜻한 색끼리 배색할 때는 온화하면서 활발한 느낌을 주게 되고요. 차가운 색끼리 유사색을 배색시킬 때는 시원하고 침착한 느낌을 주게 됩니다. 보색 색상의 배색에 있어서 보색 관계의 배색은 다이나믹하고 대조적인 느낌을 줍니다. 반대 색상을 배색을 할 경우에는 따뜻한 색 대 차가운 색 이런 식으로 배색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강렬하거나 다채로운 느낌을 주게 됩니다. 명도에 의한 배색이 있는데요. 명도에 의한 배색은 유사명도끼리, 방대명도끼리 배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유사명도 중에서도 고명도끼리 배색을 할 경우에는 경쾌하고 깨끗하고 맑은 느낌을 주게 되고요. 저명도끼리 할 때는 무겁고 어둡고 침울한 느낌을 주게 됩니다. 반대명도의 경우에 무채색과 유채색 이렇게 배색을 할 수가 있는데요. 무채색 대 유채색의 배색은 명시성과 가시성이 뛰어나게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 유채색끼리 배색을 하는데 유채색끼리의 명도가 반대일 경우, 그럴 경우에는 강하고 명도차가 클수록 또렷한 느낌을 주게 됩니다. 무채색끼리 배색을 하는데 이 무채색끼리의 배색이 반대 명도인 경우에는 실내와 대조적인 느낌을 주게 됩니다. 채도에 의한 배색이 있는데요. 유사채도, 반대채도 이렇게 배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유사채도 중에서도 고채도끼리 배색을 할 경우에는 화려함과 자극적이고 강한 느낌을 주게 되고요. 저채도끼리 배색을 하게 될 경우에는 소박하고 부드럽고 차분하고 탁한 느낌들을 주게 됩니다. 반대 채도끼리 배색을 할 경우에 채도차가 클수록 활기와 강함과 활발함을 주게 됩니다. 이러한 배색의 효과들, 같은 명도 내에서도 고명도끼리, 저명도끼리, 중명도끼리, 반대 명도 내에서도 유채색과 무채색끼리, 무채색과 무채색끼리 이런 식으로 배색을 할 때 어떤 효과가 나게 되는지를 잘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색의 대비라는 것은 함께 배치된 색이 서로 영향을 받아서 본래의 색 이상의 차이를 가져오는 현상을 색의 대비라고 합니다. 색의 대비의 종류 중에서 첫 번째는 동시대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동시대비라는 것은 인접되어 있거나 다른 색 안에 놓여 있는 두 가지 색을 동시에 볼 때 일어나게 되는 현상을 의미를 하게 되는데요. 인접된 색의 차이가 클수록 그 효과가 커지게 됩니다. 이것은 속성에 따라서 색상 대비, 명도 대비, 채도 대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색상 대비라는 것은 명도와 채도가 비슷한 두 가지 색이 서로 인접해 있는데 이 인접되어 있는 색상들을 자연스럽게 한꺼번에 같이 보게 될 때 서로 영향을 받아서 색상의 차이가 더 커 보이게 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자극이 약한 색과 강한 색이 맞닿아 있으면
자극이 약한 색 쪽은 자극이 강한 쪽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또 명도 대비는요. 명도가 다른 두 색이 서로 영향을 받아서 명도가 다르게 느껴지는 현상입니다. 즉, 두 색이 같이 이렇게 맞닿아 있는데요. 이 두 색의 명도가 원래보다 더 다르게 느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색의 명도차가 클수록 대비 효과가 커지게 되고요. 유채색과 무채색 모두에서 이 명도 대비가 일어나게 됩니다. 채도 대비라는 것은 명도는 비슷하지만 채도가 다른 두 색이 서로 영향을 받아서 채도 차이가 더 크게 나타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채도가 낮은 색이 채도가 높은 색과 인접하면 채도가 높은 색은 더 선명하게 보이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동시 대비에서 이 내용들은 이렇게 그림을 배치한 다음에 어떤 현상으로 나타나는가라고 시험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잘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또 동시 대비 중에서 보색 대비와 연변 대비가 있습니다. 이 보색 대비 같은 경우는 색상황에서 정반대에 위치한 두 색상이 한꺼번에 같이 있을 때 서로 영향을 받아서 채도가 높고 선명해 보이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보색 대비를 시키게 되면 보색 대비가 되어 있는 두 색상이 서로 인접해 있으면 주목성과 명시성이 뛰어나게 됩니다. 연변 대비라는 것은 색상들이 있을 때 말 그대로 그 엣지, 연변, 가장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을 말하는데요. 경계선 부분에서 색상 대비나 명도 대비나 채도 대비가 더 강하게 일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경계 대비라고 합니다. 검은색 바탕에 흰색 선의 교차 지점에서 명도 대비가 강하게 일어납니다. 교재에 보시면은 이렇게 격자로 흰색과 검정색이 격자로 나와 있는 부분이 있을 텐데요. 이 부분, 이 경계 부분에서 이러한 경계 부분에서 명도 대비가 더 강하게 일어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동시 대비 중에서 개시 대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개시 대비라는 것은 어떤 색상을 보고 난 후 다른 색상을 보았을 때 먼저 본 색상의 잔상이 남아서 색상이 다르게 보이는 현상으로 이것은 소극적 잔상이라고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녹색 배경 속에 회색이 있는 사각형을 가만히 주시하면서 보고 있다가 몇십 초 뒤에 이 흰색을 보게 되면 붉은 바탕 안에 녹색 사각형으로 보이게 됩니다. 이런 것을 개시 대비라고 합니다. 기타로 한난 대비와 면적 대비가 있습니다. 차가운 색과 따뜻한 색을 배열할 경우 차가운 색은 더 차갑게 느껴지고 따뜻한 색은 더 따뜻하게 느껴지는 대비 효과를 한란 대비라고 합니다. 면적 대비라는 것은 색이 어떤 면적에 놓이냐에 따라서 그 색이 다르게 느껴지는 현상을 의미를 하는데요. 면적이 큰 도형은 면적이 작은 도형보다 명도와 채도가 더 높게 느껴지게 됩니다. 색의 지각적 효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화 현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동화 현상은 다른 색의 영향을 받아서 인접하거나 둘러싸여 있는 색상과 비슷하게 보이게 되는 그런 현상을 동화 현상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일종의 자극이 지속되는 잔상 효과인데요. 교재에 보시게 되면 여러 색상들이 아주 얇은 색상들의 선이 교차되어 있는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이 선들의 색상들이 서로 영향을 받아서 다른 색상처럼 그 색상과 가깝게 보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녹색, 흰색, 녹색, 흰색, 녹색, 흰색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상하게 흰색이 녹색에 가까운 흰색으로 느껴지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노랑, 녹색, 녹색, 노랑, 녹색, 노랑, 녹색, 노랑 이렇게 있을 때 신기하게 이 노랑도 녹색에 가까운 노랑으로 보이게 됩니다. 이런 것을 동화현상이라고 합니다. 잔상 효과가 있는데요. 이것은 앞에 소극적 잔상보다 더 잔상이 크게 느껴지는 효과를 의미합니다. 망막이 느낀 자극이 계속 남아서 지속적으로 그 형상이 남는 것을 의미를 하는데요. 긍정적 잔상은 다른 말로 양성 잔상 또는 정의 잔상이라고도 부르는데요. 명도와 색상에 대한 자극이 그대로 지속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극적 잔상이라는 것은 음성 잔상 또는 부의 잔상이라고도 합니다. 색상, 명도, 채도가 반대로 느껴지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게 되는 아주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가요.
빨간 피를 보고 난 다음에 흰색을 보게 되면 이상하게 흰색 쪽에서 녹색 잔상이 남게 되는데요. 이 부분이 녹색으로 느껴지게 됩니다. 그래서 수술실에서 이 수술복에 사용되는 것은 녹색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일부러 그 수술실에서 빨간 피를 많이 보게 될 수 있어서 녹색 잔상이 남음으로써 시야에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예 이 수술복을 녹색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이 빨간색을 보고 난 다음에 녹색의 잔상이 남는다. 그래서 수술실에서 수술복에 사용된 색깔은 녹색이다. 이것이 시험에 나온 적이 있었기 때문에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주목성이라는 것은 자체가 가지고 있는 명도채도가 높아서 시각적으로 빨리 눈에 띄는 현상을 주목성이라고 합니다. 이 주목성을 이용해서 표지판이나 표시, 기호 등에 사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주목성은 보통 노랑 그리고 검정 여기서 가장 높게 주목성이 나타난다. 이것을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명시성에 대해서도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명시성은 가시성 또는 시인성이라고도 합니다. 이 명시성은 먼 거리에서도 잘 보이는 성질을 명시성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주로 두 가지 색 이상을 배열을 했을 때 명시성이 높아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특히 무채색과 유채색을 배색을 했을 때, 그렇게 배열을 했을 때, 그럴 때 명시성이 뛰어나게 되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또 앞서 말씀드렸던 검정, 노랑과 검정, 이것은 가시성도 높지만 명시성도 높아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표지판 같은 곳에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진출색과 후퇴색, 이것은 난색, 한색, 따뜻한 색, 차가운 색 이런 것들과 관련이 되는데요. 따뜻하고 명도채도가 높은 색은 진출하는 느낌이 듭니다. 차갑고 명도채도가 낮은 색은 또 무채색은 후퇴하는 것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배치하느냐에 따라서 같은 도형이라도 나와 보이기도 하고 뒤로 후퇴되어 보이기도 하는데요. 지금처럼 난색, 따뜻한 색을 이렇게 배치를 하게 됐을 때와 그 다음에 무채색을 더 진한 색으로 점점 더 무채색으로 배치했을 때 어떤 것이 나와 보이고 어떤 것이 들어가 보이는지를 비교해 보시면 아실 수 있겠죠. 따뜻한 색은 진출해 보이고 어두운 색은 더 후퇴되는 것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평창색과 수축색도 역시 한蓝색과 한색, 난색, 따뜻한 색, 차가운 색과 관련이 되는데요. 따뜻하고 명도채도가 높은 색은 팽창하는, 부풀어 오르는 것처럼 보이고요. 차갑고 명도가 낮은 색은 더 수축하는 것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채색 겉에다가 따뜻한 색을 놔두면 얘의 범위가 더 커지는 것처럼 느껴지고요. 이 같은 진한 회색 무채색에 이 차가운 남색을 지금 배치를 했는데요. 이 남색은 이 원형, 빨간색 원형보다 더 수축된 것처럼 느껴지게 되죠. 그래서 이것을 팽창색과 수축색이라고 부릅니다. 섹션 5번째는 색과 색채의 심리적, 기능적 작용입니다. 색채의 연상이라는 것은 색채를 볼 때 심리적 활동의 영향으로 구체적인 형상이나 의미, 관념들이 떠오르는 것을 색채에 대한 연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색채 연상의 예시가 이런 것이죠. 파랑했을 때는 바다가 떠오르고요. 그래서 선풍기에는 파랑을 사용을 하죠. 만약에 선풍기에 빨강을 사용한다 그러면 더운 느낌이 들겠죠. 이처럼 색은 어떤 색을 상징하고 어떤 색을 연상시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색상들 몇 가지를 살펴보시면요. 빨강색 어떤 것들이 연상되는가? 태양이나 불, 피, 단풍잎 이런 것들 또는 애정, 열정 이런 것들이 떠오르고요. 주황색 같은 경우는 가을, 풍부함 이런 것들도 떠오르고요. 건강과도 관련이 됩니다. 또 기쁨이나 질투, 초조 이런 것들도 주황하고 관련이 됩니다. 노랑 같은 경우는 해바라기, 개나리, 바나나 이런 것들과 관련이 되고요. 금지선이나 추월설, 주의 표시에도 이 노랑이 활용이 됩니다. 노랑 같은 경우는 또 맛하고도 관련이 되는데요. 공감각에 관련해서 신맛 이런 것들과도 관련이 됩니다.
연두 같은 경우는 잔디, 새싹, 자연 이런 것들에 활용이 되고요. 녹색 같은 경우는 숲, 에메랄드 이런 것들에 활용이 되는데요. 특히 녹색은 공감각적으로는 쓴맛에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녹색 중에 하나가 신념이나 젊음, 희망 이런 것들도 연상을 시켜줍니다. 청록 같은 경우는 가을 하늘이나 바다, 여름 이런 것들과 관련이 됩니다. 파랑 같은 경우는 바다와 물 사파이어, 여름 이런 것들과 관련이 되고요. 생동감, 또 젊음, 우울, 파랑도 역시 쓴맛과 관련이 됩니다. 남색 같은 경우는 깊은 밤이나 또 신중함 이런 것들을 표현하기도 하고요. 유니폼 이런 것들도 연상시켜 줍니다. 보라색 같은 경우는 포도나 제비꽃, 예술, 창조 이런 어떤 창조적인 작업 이런 것들에 관련이 되고요. 또 특별히 보라색은 우아함 이런 것들에도 활용이 됩니다. 또 보라색 중에 연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위험, 어떤 근엄함, 위험 이런 것들과도 연관이 됩니다. 자주색 같은 경우는 자두, 자수정 이런 것들과도 관련이 되고요. 예술적 기질도 역시 보라색처럼 관련이 됩니다. 흰색 같은 경우는 눈꽃이나 겨울 순결, 순수 이런 것들을 연상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깨끗한 곳 이런 곳들에 흰색을 많이 활용을 하게 됩니다. 정돈된 느낌도 줍니다. 회색 같은 경우는 보통 회색하면 콘크리트가 먼저 떠오르실 텐데요. 공장이나 도시적인 느낌, 테크노, 미래적인 느낌 이런 것들을 연상시켜 줍니다. 검정 같은 경우는 주검이나 밤, 탄 것, 엄숙미 이런 것들을 연상을 시켜줍니다. 절망이나 허무함을 연상시켜 주기도 합니다. 또 이런 색채의 상징들은 이런 국가마다의 이런 국기에서도 나타나게 되는데요.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이렇게 우리 국기 안에서 흰색, 100의 민족의 순결과 단결을 의미하고요. 빨강색 같은 경우는 하늘, 파랑 같은 경우는 땅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색채는 공감각하고도 관련이 됩니다. 공감각 같은 경우는 한 가지 감각이 자극될 때 다른 감각이 동시에 반응하는 현상을 공감각이라고 하는데요. 이 색채의 공감각과 관련해서 시험에 나온 것 중 하나가 바로 맛과 관련된 것들이 시험에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각과 관련해서 난색 같은 경우는 식욕을 돋아주고 한색 같은 경우는 식욕을 저하시키는 느낌이 있고요. 빨강색은 매운맛, 녹색이나 파랑색, 갈색들은 쓴맛, 그리고 노랑, 연두 이런 것들은 라임이나 레몬을 떠올려서 신맛을 떠오르게 해주고요. 또 초록기미를 띤 흰색, 회색 이런 것들은 쓴맛, 짠맛 이런 것들을 떠올려 줍니다. 그래서 이 미각과 관련한 그런 공감각도 색의 공감각도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색채는 여러 기능적인 작용을 하기도 하는데요. 색채 조절이란 색채가 인간의 심리나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색을 과학적으로 선정하고 기능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색채 조절을 하게 되면은 심리적인 효과나 생리적인 효과, 또 안정성을 증대시킬 수 있고 능률도 향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색채 치료도 관련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색채 치료라는 것은 컬러 테라피라고 하는데요. 색을 이용해서 감정적이고 신체적이고 정신적인 건강을 향상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색은 긍정적이고 부정적 효과와도 관련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빨강색, 그러면 식욕을 자극하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주황색 같은 경우는 감기의 치료, 이런 것들과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뱅쇼 같은 그런 음료수를 아시나요? 그 프랑스에서 엄마들이 따뜻하게 와인을 데워서 알코올을 날려서 감기 기운이 있는 아기들에게 마시는 그런 음료라고 하죠. 이런 뱅쇼 같은 것들을 떠오르면 그 뱅쇼 안에 오렌지나 또 레몬 이런 것들을 넣고 와인에 넣고 푹 끓이게 되는데요. 그런 것들, 이 감기 치료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죠. 노랑 같은 경우는 식욕을 돋우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또 피로 회복의 기능이 있고요. 녹색 같은 경우는 불면증과도 관련이 되고요. 이 녹색에서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요. 녹색은 힐링, 건강, 웰빙 이런 것들과 관련이 되는 아주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따라서 만약에 이런 힐링이나 건강, 웰빙 이런 홈페이지를 만든다라고 한다면 그럼 녹색 계열을 자연스럽게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파랑 같은 경우는 창의력 이런 것들에 많이 활용이 됩니다. 창의성 센터, 창의성과 관련된 그런 연구소나 센터의 마크, 심볼 마크나 홈페이지를 보시면 파랑색이 많이 활용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보라 같은 경우는 신앙심을 유도하기도 하는데요. 이 보라 같은 경우는 특히 권위, 위엄, 귀족. 그래서 외국 영화나 이런 데 보시면 귀족의 옷들이 보라색과 황금색으로 되어 있는 것을 많이 보실 수 있을 텐데요. 그런 것들과도 또 관련이 됩니다. 또 자주색 같은 경우는 노이로제를 야기하는 측면이 있다고 합니다. 또 흰색 같은 경우는 여러 색과 조화가 되기도 하고 다른 색과 쓰이면서 시선 집중의 효과를 주기도 하고요. 회색은 우울한 분위기를 야기하는 그런 부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또 검정 같은 경우는 위험과 슬픔, 우울증 이런 것들과 관련이 됩니다. 끝으로 색채가 가지는 감정적인 효과입니다. 색채가 가지는 감정적인 효과로서는 온도감, 중량감, 강약감, 경영감, 기타 감정적 효과들이 있는데요. 온도는 색을 통해서 느낄 수 있는 따뜻한 기운, 차가운 것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중량감은 색에서 느껴지는 무겁거나 가벼운 느낌들인데요. 명도가 높은 색은 좀 더 가볍게 느껴지고 명도가 낮은 색은 무겁게 느껴집니다. 강약감이라는 것은 강하거나 약한 느낌을 의미합니다. 이 강약감과 관련되는 것은 채도가 많이 관련이 되는데요. 원색이나 채도가 높은 색은 강하게 느껴지고 중성색 또 채도가 낮은 색은 약하게 느껴지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경영감이라는 것은 부드럽거나 딱딱한 것들을 의미를 합니다. 딱딱하고 부드러움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데요. 명도와 채도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명도가 높고 채도가 낮고 난색인 색들은 부드럽게 느껴지고요. 명도가 중명도 이하이면서 채도가 높은 색 이런 색은 그러면서 한색인 색은 단단한 느낌을 들게 됩니다. 기타 난색 계열과 명도가 높은 색들은 흥분감을 일으키고요. 또 한색 계열과 명도 채도가 낮은 색들 이런 것들은 진정의 느낌, 차분한 느낌을 주게 됩니다. 이상으로 파트 6을 마치겠습니다.